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20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하고 네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사용 방법을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좀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올릴 인벤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도면 20번 문제는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는 치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면에는 치수가 전부 명기되어 있죠. 아마 거의 이대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품 1번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부품 2번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품이 조립이 돼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 부품에서 서로 조립이 되어지는 중심 부분이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이 고리 부분과 그래서 구멍 부분이 함께 조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이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쪽 방향은 X축에 해당이 되고 여기 방향이 Y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X축과 Y축의 방향을 각 부품별로 보게 되면 1번 부품은 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부품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중심 부분을 원점에 맞추어서 스케치를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부품의 1번 부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인데요. 2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 자체를 그대로 스케치하고 돌출시키고 여기에 있는 축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만 위에 있는 1번 부품은 모양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는 정면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 모양하고 또 여기에서 바라보는 부분을 평면이라고 할 때 평면에서 바라보이는 이 부분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 이 부분의 형상과 이 부분의 형상과 이 부분의 형상이 각각 두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방법을 이 강좌에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여시게 되면 처음에 이러한 홈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도면 표준은 ISO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서 이러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1번 부품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봤듯이 X축, Y축이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X, 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화면이 열렸을 때, 자, 1번 부품에서 형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X, Y, 즉 이쪽 정면에서 바라보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열었기 때문에 이 모양의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X, Y 부분, 자, 여기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치수는 파이 6이고요. 자, 원을 하나 스케치를 합니다. 원 중심 부분에다가 6파이.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밖에 보면은 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원은 반지름이 6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이 원의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12파이, 반지름이 6이니까 12파이짜리 원을 하나 더 추가시킨 다음에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이 같다 해서 동심 구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선을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서, 자,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고요. 대강의 모양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먼저 만져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이 지금 평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평행 구속을 줍니다.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쪽에 보면은 큰 원에 이 두 개의 선이 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은 여기에 접해 있고요. 이 선은 여기에 접해 있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선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제거를 시킵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치수를 입력할 때는 대체적으로 각도를 먼저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 각도가 130도. 자, 그 다음에는 서로 사이사이의 간격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사이가 7mm. 그 다음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사이 간격은 14mm.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여기 점 중심에서 여기 끝까지 높이가 11mm. 그 다음 여기 꼭지점이죠. 여기 끝점. 이 끝점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지금 현재 10mm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10mm. 그런데 이 10mm는 여기 모서리의 제일 끝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까지 치수 입력을 해준다면 얘가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mm가 되겠죠. 4mm. 자, 치수. 자, 여기 점에서 여기 중심점까지 4mm.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체 길이를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주는데요. 그 전체 길이를 주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작은 부분, 자, 이 부분의 치수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위에 보면 8mm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mm.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전체 길이가 50mm.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형상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에서 빠져나옵니다. 스케치 마무리.
이 형상의 모양이 얼마만큼 돌출이 되어 있냐면 30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대칭꼴입니다. 따라서 돌출을 하고 대칭이면서 30mm가 튀어나와 있다. 프로파일은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위에 있는 이 형상을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봤듯이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이 있으면은 스케치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일단 이 형상은 숨겨놓고 그리고 여기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스케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50.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에 50mm만큼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이 50mm만큼 그린 라인은 이 원점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접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중심 부분 여기가 되겠죠. 이 중심 부분에서 이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6mm입니다. 따라서 치수를 여기 중심에서 원점에서 여기 끝까지의 길이는 6mm.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와서 이리 가고 자,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자, 이러한 형상을 만든 다음에는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이 된다.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러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얘하고 이 선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도 똑같은 이러한 선이 있다. 해서 미러선은 가운데 중심선 적용해주고 종료를 하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튀어나와 있는 선들은 이렇게 해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엔 이 선의 끝부분과 여기 형상의 끝부분, 여기 끝부분과 이 형상의 끝부분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선은 여기 끝에 일치. 자, 이 선은 여기 끝에 일치. 자, 그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치수를 입력합니다. 치수. 자, 여기에서 여기의 치수가 이렇게 간격이 8mm. 8mm.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각도는 130도. 다음에 여기하고 요 사이의 각 치수는 7mm. 자, 여기도 7mm겠죠.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사이는 8mm. 자, 그리고 이 선분의 치수는 5mm. 이렇게 해서 5mm 치수를 넣어주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끝에서 여기 점까지 길이가 22m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22mm. 그리고 이쪽에 폭은 얘하고 사이 간격은 4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30mm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는 8mm가 되겠죠.
그래서 30mm고 8mm, 4mm가 되는 거죠. 여기가 7mm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치수들이 전부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이 형상은 위쪽으로는 11mm만큼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는 6mm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자, 위아래가 다르고요. 위쪽은 11mm, 아래쪽은 6mm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요. 자, 이 형상은 새 솔리드를 이용해서 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위에 솔리드가 두 개의 솔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의 솔리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숨겨뒀던 이 솔리드를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자, 이 솔리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솔리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형상을 가지고 이 모양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기준은 솔리드 1번, 그 다음에 도구 본체는 솔리드 2번. 근데 이 두 개의 형상이 이렇게 서로 공통된 부분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교집합을 시키고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러한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됐죠. 자,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자, 여기에 있는 선들은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여기 모서리하고 같고요. 이 선은 여기 모서리와 같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이 모서리와 같고 이 선은 이 모서리와 같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끝내주고요. 자, 얘를 돌출을 이용해서 파냅니다. 얘를 어디까지 파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얘가 요 밑에 있는 면까지 파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정면까지,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요 밑에 면까지 파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요 위에 등번호죠. 이 번호를 여기에다 새겨줘야 됩니다. 따라서 벽면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끌어내서 벽면을 하나 만들고요. 이 벽면에다가 스케치. 자, 문자가 옆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문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 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5번 여러분의 등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 01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 한 5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자를 이렇게 끌어가서 적당하게 여기에 있는 위치를 참고로 해서요, 적당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스케치 종료.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을 잡아주고 음각 1mm 확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면은 숨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품 1번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해서 돌출을 하고 파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방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밑에 있는 2번 부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역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하나 열고요. 얘는 역시 XY 평면이죠. 그래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모양이 여기 1번 부품처럼 이 평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Z 평면에다가 역시 길이는 50mm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50mm 해주고, 자, 일치, 이 선은 여기에 일치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 부분이 여기 끝에서 6mm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여기 끝에서 6mm. 그리고, 자,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형상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아까 거보다는 또 훨씬 형상이 단순하죠.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평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하고 이 선은 평행이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다음에는 대칭, 미러를 시킵니다. 자, 요 선과 이 선들을 대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연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또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끝부분은 여기 끝부분에 일치하고요, 여기 끝부분은 여기 끝부분에 일치한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치수를 줍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각도는 130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치수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 치수는 잠깐 대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치수 B가 있고요, 여기에 A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B라는 부분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요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8mm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mm만큼 오차를 간격을 떼서 이 사이에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1mm가 이제 시험의 한계 치수기 때문에 0.8mm를 빼서 7.2mm를 맞추겠습니다. 7.2mm. 그 다음에 이 A 부분은 여기 있는 구멍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구멍이 6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0.8을 빼서 5.2파이 치수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7.2mm 7.2mm를 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사이 간격도 7mm.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사이 간격이 7mm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5m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 간격이 16mm. 그리고 나서 여기 끝점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22.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영상이 모두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돌출을 시킵니다.
돌출을 시키는데요. 두께는 7mm입니다. 서로 좌우에 대칭이 되고 7mm.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가운데에다가 그 축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이 축을 만들기 전에 치수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중심이면은 여기가 7mm 짜리니까 여기는 이 간격이 3.5가 되는 거죠. 길이가 3.5.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중심에서 여기 끝까지가 11mm인데요. 11mm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는 7mm예요. 그래서 7mm만큼을 11mm에서 빼면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요 높이, 요 사이의 이 높이가 요게 4mm예요. 그렇다면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4mm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 사이 높이는 3.5mm예요. 그러면 밑에 쪽도 3.5mm겠죠. 여기는 위로 4mm가 돼 있다면은 아래쪽으로는 얘가 7mm이기 때문에 3mm 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서로 수평이 반듯하게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심 표시는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볼 때 요 부분이 반드시 맞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은 여기에 높이는 4mm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정확하게 위아래의 높이가 맞게 되겠죠. 만약에 3.5mm를 맞춰서 한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이 2번 부품이 이만큼 튀어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중심을 4mm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여기에 있는 중심점에 원을 그려주는데요. 약간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치수는 여기 5.2mm, 그래서 5.2mm만큼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원의 중심은 이 원점하고 반듯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직, 얘는 여기 원점과 수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간격은 치수, 이 중심점은 여기 끝점에서 4mm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여기는 요 선은 구성선으로 정리를 하시고 스케치 종료. 자, 얘가 양쪽으로 돌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출, 그리고 범위는 사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홈이 파져 있습니다. 따라서 윗면에 스케치. 자, 여기도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동일선상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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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얘하고 얘는 12mm,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끝에서 8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요만큼 홈이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 종료 하시고 돌출, 그래서 차집합 어디 몇 mm냐면 얘는 3mm만큼 파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3mm. 자,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쪽에 와서 다시 도형을 잘 보시면은 이쪽에도 자, 여기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뭐가 따져 있습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제거가 되어 있죠.
치수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치수는 계략적으로 2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7mm의 절반이면 3.5mm인데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2mm 정도가 뭐가 따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끝과 요 끝 그리고 요 끝이 이렇게 뭐가 따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서리가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형상이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자, 이거는 2번 부품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 가지고 오시고 제일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될 부품은 이 부품이죠. 따라서 2번 부품을 기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번 부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켜주고요. 다음에는 다시 1번 부품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1번 부품. 그래서 둘이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구속을 시킵니다. 이 구멍하고 여기에 있는 축하고. 그래서 정렬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부품이 정중앙에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품의 원점을 풀고 원점 아래에 있는 정면과 정면을 서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부품이 조립이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잘 돌려보시면은 여기가 반듯하게 잘 맞았죠. 그래서 자, 여기도 아래도 다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 얘는 뭐 움직이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맞춰 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립이 다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완성된 조립품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자기 이 등번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번호 그리고 이제 비번호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얘가 문제 번호가 20번이니까 20이라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넣겠습니다. 비번호 20. 시험장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확정자는 이 인벤터의 조립품 확정자 IAM. 자, 이걸로 먼저 하나 입력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이름으로, 아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래서 여기 아래를 내려서 스텝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자가 STP 이 확정자로 선택을 해서 비번호 20 STP 해서 저장을 하시는데요. 옵션을 열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파일의 확정자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델을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이게 서로 서포트도 적게 되고 이렇게 완성하면 후처리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 요 사이에가 서포트가 많이 채워지게 되죠. 그럼 나중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가 가장 적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맞게 세팅을 해서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 그래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도록 STL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을 했을 때 10분의 1로 축소된 모양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위가 밀리미터인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3개의 파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 부품, 2번 부품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니까 밑에 비번호라고 해서 비번호 IAM, 비번호 STL, 비번호 STP 해서 요 3개의 파일을 여러분이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0번 문제풀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